전하의 뜻은 무엇이옵니까? 그 질문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끝내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9번째 임금 성종. 사람들은 그를 성군이라 불렀습니다. 온화했고 학문을 사랑했으며 신하들의 말을 잘 들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모든 평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정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신하들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고 한 번의 말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패비 윤씨, 왕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었던 여인, 그리고 지금은 조선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신하들은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정리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종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성종은 원래 말을 아끼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토론을 좋아했고 의견이 갈리면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그가 침묵할 이유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왕의 침묵은 갈등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더 날카롭게 만들 뿐입니다. 조정에서는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결심하신 것 아닐까?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으시려는 건가? 침묵은 중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성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을요. 왕의 말은 판결이 되었고 기록이 되었으며 후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종은 그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묵함으로써 시간을 벌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누군가 대신 말해주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선의 정치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왕이 말하지 않자 신하들이 말하기 시작했고 신하들이 말하자 사건은 그들 손에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결정은 점점 왕의 손을 떠났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정해지고 절차가 논의되고 기록의 방향이 잡혔습니다. 성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관의 붓은 움직였습니다. 전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 문장을 어떻게 남겨야 할지 사관조차 망설였을 겁니다. 왕의 침묵은 사실이었지만 그 사실을 그대로 적는 순간 모든 책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종은 그 침묵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말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은 왕의 사건이 아니라 조정의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궁궐 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왕은 여전히 성군이었고 정치는 여전히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훗날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아직 기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훗날 조선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으로 불리게 될 존재입니다. 그날 성종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다른 방식으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은 성군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침묵은 어디에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남았지만 의도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공백 위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왕은 결정으로 역사를 만들고 어떤 왕은 침묵으로 역사를 만듭니다. 성종은 후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옵니까?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성종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유일한 일관성이었습니다. 패비 윤 씨의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감정을 숨기지 못한 순간들이 조용히 쌓여왔을 뿐입니다. 윤 씨는 처음부터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후궁으로 들어왔고 왕의 총애를 받았고 그 흐름 속에서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인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가 감정을 숨길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자리였다는 점입니다. 궁궐은 침묵의 언어로 움직이는 공간이었습니다. 말보다 표정이 중요했고 분노보다 절제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그 언어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면 불안한 얼굴이 나왔고 서운하면 바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성격일 수도 있었고 적응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궁궐에서는 그 모든 것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종은 윤 씨를 공개적으로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분명하게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태도는 늘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윤 씨에게 안정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는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왕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윤 씨를 점점 더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궁인들의 보고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마마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셨다. 말씀이 지나치셨다. 궁의 법도를 어기셨다. 그 문장들은 사실일 수도 있고 과장일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해석이 이미 한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결정적인 날의 기록은 짧습니다. 윤 씨가 무언가를 던졌다는 기록. 그 행동이 왕을 해치려는 의도였는지 분노의 표출이었는지는 명확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 왕을 향해 던져진 물건은 사실보다 먼저 위협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날의 행동보다 그 행동을 둘러싼 해석이 윤 씨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신하들은 그 지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인 왕비, 규범에 어긋난 행동, 그리고 왕권의 안정. 윤 씨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위험 요소로 호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는 모두 올라갔고 문장은 정리되어 있었으며 결말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왕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종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왕이 직접 나서면 이 사건은 영원히 왕의 판단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면 이 사건은 조정의 결정이 되고 시대의 흐름이 됩니다. 성종은 그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왕에게 직접 불려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 왕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변명도 공식적인 언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윤 씨를 고립시켰고 그 고립은 더 큰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패비라는 단어가 공식 문서에 등장했을 때 이미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절차는 완벽했고 형식은 정당했으며 왕의 이름은 선명하게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정의 판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침묵도 선택입니다.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윤 씨가 궁을 떠난 날 성종은 성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침묵은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아직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궁 안에 설명되지 않는 공기와 말해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는 것만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성종은 알고 있었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윤 씨를 패비로 만들었고 그 침묵은 곧 다른 이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비극은 악의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판단을 유예한 침묵 속에서 완성됩니다. 저 아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시옵소서. 그 말은 보호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훗날 돌아보면 그 선택은 연산군에게 가장 큰 벽이 됩니다. 연산군은 처음부터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었고 궁에서 자란 아이였으며 눈치가 빠르고 감정의 변화에 민감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명되지 않은 상실을 너무 이르게 경험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윤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궁 안에서는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고 궁인들은 질문을 피했으며 어른들은 이야기를 끝내려 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잔인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공백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가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억울하게 쫓겨났다고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하면 안 되는 이름이라는 것만 배웠습니다. 그 침묵은 연산군에게 어머니를 죄인으로 만들었고 동시에 지워진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모순된 감정이 아이 안에서 함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윤 씨의 사건을 아들에게 알리는 순간 그 아이는 정치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종은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성종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침묵은 보호가 아니라 배제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연산군은 자신만이 중요한 이야기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느낌은 점점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연산군은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끝내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아이에게 자기 존재를 부정당한 감각을 줍니다. 왜 나는 알면 안 되는가? 그 질문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궁은 연산군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고 그 사실을 자기만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윤 씨의 사건은
이미 끝난 일이었지만 연산군에게는 끝나지 않은 현재였습니다. 성종은 아들을 왕으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학문을 가르쳤고 예법을 익히게 했으며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어머니의 이야기는 끝내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연산군에게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말해지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숨겨진 것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내야 할 일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아직 이 시점의 연산군은 폭군이 아닙니다. 그는 설명받지 못한 아이였고 상실을 혼자 해석해야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시간과 권력을 만나며 점점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성종은 성군으로 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그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연산군의 마음속에서 의문이 되었고 의문은 곧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떤 비극은 폭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상실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그날 성종이 말하지 않았던 그 침묵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전하께서는 참으로 온화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조정에서는 이미 하나의 평가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종, 조선의 성군, 그 이름은 어느 날 갑자기 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용히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성종의 통치는 눈에 띄는 사건이 적었습니다. 대규모 전쟁도 없었고 격렬한 숙청도 없었으며 왕의 분노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오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조정은 안정되어 있었고 제도는 정비되었으며 왕은 늘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좋은 왕의 조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은 자연스럽게 유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종은 결정을 서두르지 않았고 의견이 갈리면 끝까지 듣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모습은 겸손으로 읽혔고 학구적인 태도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왕이 직접 책임지지 않는 방식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왕은 중심에 서되 앞으로 나서지 않는 존재,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 나라를 흔들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판단을 나누었고 책임을 분산시켰습니다. 그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었습니다. 조정의 갈등은 왕에게 직접 향하지 않았고 신하들 사이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왕의 이름은 비난에서 멀어졌고 평가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사관의 기록도 그 흐름을 따랐습니다. 성종은 난폭하지 않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며 신하를 존중하는 왕으로 문장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사관은 사실을 적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실의 선택은 항상 해석을 동반합니다. 그 사이 불편한 사건들은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윤씨 사건은 왕의 비극이 아니라 조정의 판단으로 남았고 강한 처벌은 왕의 명이 아니라 절차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왕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항상 중심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군이라는 평가는 점점 굳어졌습니다. 온화한 왕, 학문을 사랑한 임금, 말을 아끼고 사람을 존중한 통치자, 그 모든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지는 함께 기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성종의 통치는 분명 조선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안정 속에서 보호받았고 누군가는 그 안정 속에서 조용히 밀려났습니다. 성군의 시대에는 큰 파열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강한 왕의 시대에는 피가 남고 온화한 왕의 시대에는 공백이 남습니다. 성종의 시대는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그 공백은 눈에 띄지 않게 다음 시대로 넘어갑니다. 성종이 떠난 뒤 사람들은 그를 좋은 왕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의 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군의 이름은 완성되었지만 그 이름이 감추고 있던 수많은 침묵은 다음 왕의 시대에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어떤 평가는 사실의 합으로 만들어지지만 어떤 평가는 비어있는 자리 위에서 완성됩니다. 성종의 성군이라는 이름은 그 경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전하, 지금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 일은 다른 사람의 말로 남게 될 것이옵니다. 그 말은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성종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종이 말을 하지 않았던 날은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윤씨의 문제를 들었을 때도, 조정이 갈라졌을 때도,
아들의 미래가 걸려 있었을 때도 그는 늘 한 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늘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왕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정치는 더 안정되고 왕의 권위는 불필요한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종의 시대는 큰 혼란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성군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그날 성종이 말을 했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만약 성종이 윤 씨에게 직접 말했더라면 이 선은 넘지 말라. 여기까지는 왕비의 자리다. 그 말이 있었다면 사건은 패비라는 극단으로 흘러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성종이 조정 앞에서 말했더라면 이 일의 책임은 내게 있다. 그 한마디가 있었다면 누군가는 과도한 충성을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사람을 과감하게 만들고 말은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 성종이 아들에게 말했더라면 너의 어머니는 지워진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 있었다면 연산군은 비밀이 아닌 이야기 속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종은 그 모든 가능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라의 안정을 택했고 왕의 평가를 택했고 말하지 않는 통치를 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다음 시대까지 함께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성종의 침묵은 그와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아들의 마음속에서 다른 이름으로 자라났습니다. 연산군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모두 말했고 숨겨졌던 것들을 모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연산군을 폭군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 폭발의 시작점에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침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주인은 바로 성종이었습니다. 성종은 나라를 안정시킨 왕이었고 제도를 정비한 군주였으며 백성에게 큰 혼란을 주지 않은 임금이었습니다. 그 평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말해야 할 순간에 말하지 않은 왕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그를 성군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또한 그의 침묵이 만든 다음 장을 함께 보여줍니다. 성종의 시대는 조용히 끝났고 연산군의 시대는 요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왕은 결정으로 평가받고 어떤 왕은 침묵으로 평가받습니다. 성종은 그 둘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성종이 말을 했더라면 조선은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은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